안녕하세요. 5년 전 퀵광대 수술, 옆광대로 인한 볼처짐이 있습니다. 퀵광대하고서 옆광대 수술을 했는데 볼처짐이 있다. 글쎄요. 이거 누가 진단해 준 걸까? 환자분이 그렇게 느끼는 걸까? 항상 드는 의문이 그래요. 진짜 처졌을까?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10명을 제가, 보잖아요? 그럼 10명 중에 실제로 볼 쳐져서 진짜 객관적으로 쳐져 보이는 사람 한 2명 될래나?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0분은 본인은 스스로는 정말 난 볼이 쳐졌다고 느껴요. 근데 이 볼 처짐이 진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인이 딱 확정을 해버리셨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볼 쳐졌다고 얘기를 해도 저는 글쎄요, 전의 사진이랑 전의 CT랑 한번 보고 싶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면 환자분들 반감 가지세요. 아니, 내가 쳐졌다는데 네가 뭐라고 자꾸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쨌든 부작용은, 자, 볼처짐이 있다 이렇게 답을 줘버렸죠. 마침표 찍고, 이거는 부작용이다 라고 또 마침표 찍고, 3, 4년 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볼처짐은 계속 진행형이 돼버렸죠. 이렇게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는 이거는 안면거상만이 답이다 라고 고민 중이다. 그런데 또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재건하면은 수술로 이게 좀 좋아질래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질문을 거의 뭐 지금 한 100번은 넘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자, 볼처짐 진짜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볼처짐이 진짜 있어서 부작용으로 느껴지고 보여질 정도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3, 4년부터 진행되었다 그러면 3, 4년간 진행되면서 계속 악화된 모습을 저는 확인해야 되고요. 그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볼이 실제적으로 처졌다 하면은 처진 양상이나 처진 부위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좋을지, 또 환자분 나이는 어떨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옵션을 놓고서 고민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형적인 인터넷에서 이제 본인을 진단하고 본인이 솔루션을 찾으시는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의사 입장에서, 아, 그래, 저런 사람이 되게 많아. 그러면은, 그래, 그럼 저걸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뭔가를 해서 돈을 벌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 의사들이 생기죠. 엄청나게 생겨요. 그러면 실제로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도 모르는 각종 시술과 수술들이 막 생겨요. 근데 또 이제 그런 것들 광고를 막 하죠. 그러니까 환자들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광고들을 접하면 또 해봐요. 그러면 해보고 또 후기 같은 거를 봐요. 그래서 후기 같은 거에 효과 봤다. 이건 뭐 병원에서 만들어낸 후기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해봤는데 맹꽝이더라, 이런 진짜 환자들이 쓴 후기도 있을 거고, 이게 혼재돼요. 그러면 환자들이 검색을 통해서 인터넷 정보를 접하면은 도대체 남는 건 뭘까? 그냥 혼돈이에요, 혼돈. 케이어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다가 뭘 봤더니, 뭐 재건이라는 게 있네? 그럼 재건하면 이거 혹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진짜 처졌는지 확인하시고요. 진행형인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 처진 게 어느 부위인지에 따라서 거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걸 해도 되는지 어떤 선택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재건으로 처짐을 해결한다 그러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다. 물론 재건을 하면 처짐이 약간 개선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볼처짐을 개선하겠다는 게 목적이면 전 재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목적이 달라요. 제거는 뼈의 결손이나 볼륨 감소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목적으로 수술을 했을 때 그 부수적인 효과가 볼처짐 개선이에요. 근데 목적이 볼처짐 개선이다, 그러면 제거는 답이 아니에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 수술은 거의 다 입안으로 해요. 아주 극소수 필요한 경우 두피 절개를 하고요. 입안 절개하고 필요하면 구렛나루 절개 조금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그 3D 프린팅 인공 광대뼈, 뭐 이지메이드라고 이름을 만드셨어요. 그 CG바이오라는 회사에서 뭐 예전에 이제 BGS7이라는 거랑 지금 PCL 폴리머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광대 오형물 재료를 인허가를 진행 중이고, 아마 구정 지나고 나면 인허가가 끝날 것 같아요. 3월 정도. 그래서 이게 기사가 먼저 나왔더라고요. 이건 이제 중앙대 이의룡 교수님하고 그 CG바이오라는 회사에서 임상 실험을 했던 임상 데이터가 기사로 나왔어요. 근데 아직은 인허가가 완료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인허가가 완료되면 그때 대표님하고 그 CG바이오 대표님하고 제가 식사하면서 말씀 나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재료를 한번 제가 검증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실제 환자한테 적용할 정도인지 아닌지는 인허가 끝나고 나서 실제로 실물을 보고 제가 조금 물성도 보고 이런 것 좀 확인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 확인하고 뭐 괜찮다고 판단이 들면 임상에서 저도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CG바이오 대표님하고도 이미 말씀은 나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아마 실제 수술에 저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검증 과정에서 이 대학 교수님들하고 저랑은 또 다른 입장이에요. 왜냐면 대학 교수님들은 임상실험이라는 목적으로 해서 뭐 괜찮았다, 좋았다라고 뭐 언론 기사도 나고 뭐 논문도 쓸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실제 임상에서 개업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제가 확신이 없으면 저는 못 써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환자가 불만족스러워하거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생겼거나 그랬을 때 환자분은 저한테 내가 무슨 동물 실험 대상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대학에 있었다면은 환자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많이 실험적인 수술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개업가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일단 인허가가 완료가 돼야지 저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허가가 완료가 된 후에도 실제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부위에 이걸 적용했을 때 효과적일지 아닐지, 내가 중요시하는 요러요러한 부분들이 이 제품이 만족시켜 줄지, 그거에 대한 제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환자분한테 마구잡이로 썼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괴로움을 겪거든요. 개업하는 의사들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고 아마 3월쯤 되면은 인허가 완료되고 나면은 제가 실제 시제품이나 샘플이나 이런 거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보고 사용하기로 제가 안전하다, 괜찮네 라는 결정이 들면 여러분한테 공지해 드릴게요.